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의도적으로 막 이런 거 저런 거 뉴스를 찾아서 막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저녁 때 자기 전하고 낮에 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트위터를 막 뒤져보거든요. 근데 되게 눈에 띄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위주로 요즘에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로 지금 암호화폐 장세를 바라보고 있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내 스스로가 아마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심리가 어느 쪽으로 이게 치우치다 보면은 분명히 반대쪽으로 갈 확률도 높다는 거를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영상을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여기 보면 케네스 보삭이라는 사람이 지금 보면 여론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3,152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냐면,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스캠은 뭐였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64%가 리플코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 조사를 한국 사람들한테, 중국 사람들한테, 뭐 일본 사람들한테 했다고 해도 이 결과는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코인을 목이 빠지게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상승할 거를 기다렸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스캠이라고 지금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찾은 게 아니야. 눈에 띄고 사람들이 이거를 인기가 있으면 눈에 띄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동영상이 인기가 있으면 그걸 막 인공지능이 막 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트윗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리플이 원코인이라는 진짜 스캔 코인 있거든요. 그게 4%밖에 안 되는데 리플 코인이 64%요. 이거를 통해서 지금 대중심리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제가 이제 곁들여져가지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것도 또 눈에 또 띄더라고. 제가 일부러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갑자기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블록체인 구루라고 하는 어떤 그 아이디를 쓰나 본데, 자기가 XRP를 BTC로 전부 다 옮겼대요. 그래서 2시간 만에 $1,000 정도가 이득이 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리플 코인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개인 투자자들 성향이 지금 많이 보여진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4%나 되는 사람이 리플코인을 스캠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자기는 리플코인을 전량 BTC로 옮겼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이거는 제가 또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린 거예요. 여기다가 줄기차게 리트윗을 달고 여기다 답글을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플코인에 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안 오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되게 지금 패닉 상태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XRP 추종자들이 지금 보면은 BTC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고 있는 게, 트위터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윗을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거 말고도 아마 요즘에 들어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트코인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저는 솔직히 XRP 추종자는 아니야. 근데 제가 XRP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약간의 양은 가지고 있어요. 저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XRP는 사실 10분의 1도 안 돼.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포지션을 어정쩡한 상태에서, 어설픈 상태에서 지금 옮겨가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 차트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 2017년 연말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까지 지리하게 계속 하락을 했어. 근데 비트코인 차트는 이거보다 낫죠. 수익률도 이거보다 훨씬 낫어. 그건 사실이야.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XRP가 거의 차트상 봤을 때 거의 지금 마름모꼴의 수렴 형태까지 거의 다 왔고, 그리고 여기서 살짝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큰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는 XRP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진짜 고점에 물린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홀딩하지만, 지금 가격 정도 한 뭐 360원대 이 정도 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냥 홀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설프게 지금 선에서 BTC로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추종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인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지금 보면 코인베이스에
되게 많은 빌리언 달러만큼의 빌리언만큼의 비트코인,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을 코인베이스 서버를 운영할 거다. 자기네가 그 OTC 마켓 커스터드 서비스에 운영을 할 거다. 그래서 많은 양을 옮겼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포브스 매스미디어를 아시죠? 포브스지를 아시죠? 그래서 포브스에 나온 거라서 되게 제가 눈에 띄어가지고 이거를 또 찾아본 건 아니고 이것도 그냥 눈에 띄길래 보여드리는 건데,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이더리움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G캐시가 있고, 마지막에 호라이젠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도 커스터디 서비스, 코인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하고 상호 수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거에 관해서 지금 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면 코인베이스 CEO가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윗을 올렸고, 베리 실버트도 여기에 관해서 얘기하고, 많은 여기에 관련돼 있는 코인사들도 이거에 관해서 트윗을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장세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알트코인들도 많아.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비트코인만,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 있어 본 바로는 비트코인만 오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이죠.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톡방이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많이 보시면 그분들도 아마 비트코인만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현상이 전 세계 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면 트위터상에도 그게 바로 나타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이쪽에서 A에서 B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아마 세력들도 아마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아마 분명히 빅데이터로 분석을 계속 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블룸버그 트윗에서 나온 건데, 월마트가 지금 보면 블록체인 어떤 그 방법을 이용해서 트랜잭션 어떤 그 기록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디지털 코인에 관한 어떤 그거 암호화폐에 관한 어떤 그 페이먼트 시스템에 관해서 자기네가 원한다. 그렇지만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암호자산은, 암호화폐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뉴스에는 월마트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직접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커머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데, 그리고 뭐 동양에서 대표적인 데는 알리바바 뭐 이런 데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 뭐 지마켓, 뭐 쿠팡 이런 데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대 이런 상업적인 어떤 이 마트에서 이런 암호화폐에 관해서 원해서 이거에 관해서 페이먼트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야.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거래소에 있는 계좌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산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움직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한편으로는 한 거고, 요즘에 이제 바이낸스가 스테이킹을 되게 많은 코인들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코모도도 해줬었고, 지금 보면은 스트라티스도 스테이킹을 제공해준다. 스테이킹 서비스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업비트를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오를 맡기면 가스라는 거를 주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이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라티스도 어쨌든 바이낸스에서 지금 이걸 제공해준다. 그래서 시세가 살짝은 반등이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분명히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몇 안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장투용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코인이에요. 이거는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를 스테이킹을 만약에 해서 바이낸스 측에다가 다른 거래소에서 아마 많이 옮겨갈 확률이 높고, 더 중요한 건 스테이킹 하게 되면 그 물량이 잠겨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코모도도 마찬가지, 그리고 스트라티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바이낸스 제공하는 스테이킹을 제공하는 코인들이
계속 제공을 많이 해주면 다른 타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쪽으로 옮겨갈 확률이 높고,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알트코인 시장이 만약에 언젠간 오겠지만 온다면 스테이킹한 물량이 분명히 잠겨 있다면 시세 폭등도 아마 진폭이 조금 더 가파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볼 일이고, 이제 BTC 전망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본 차티스트들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계신 트레이더 분들도 아마 비슷한 얘기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슬금슬금 올라간다. 며칠 내로. 그러니까 며칠 내로 슬금슬금 올라간다. 그래서 11,200달러, 11,000달러, 1,800달러 언저리까지는 올라가겠지만, 거기서 조정을 저항을 받으면서 밑으로 쭉쭉 떨어져가지고 한두 달의 구간을 두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7,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100%가 될 수도 없어요. 제 해석이 100%도 될 수 없고, 그러니까 한 명의 차티스트가, 그리고 10명 중에 6명의 60% 이상이 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중간에 안 갈 확률도 높아. 그래서 보면은 그냥 저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말씀드릴 뿐이야. 그래서 살짝 반등 이후에 쭉 포물선으로 꺾인 다음에 크게 보면은 한두 달 이내로 크게 한번 꺾인 다음에,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9월달 말부터 10월 초 정도부터 쭉쭉 7,000불이나 8,400달러, 8,500달러 정도 찍은 다음에 쭉 상승을 해서 16,000달러까지 그대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얘기가 맞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썩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시세만 살짝살짝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촤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그린 사람도 제가 옛날서부터 한 4, 5년 전부터 추종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상당히 예측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팔로워도 10만 명이 넘어 보통 보면은. 그래서 그런 10만 명, 15만 명 정도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 의견을 되게 많이 종합을 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긴 올라가. 비트코인이 며칠 내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1,800달러에서 그 위로 살짝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최소한 1,800달러까지는 찍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힘이 없이, 메가리가 없이 1,136불에서 저항을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9,382달러까지 열려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게 보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지금 코인 시장 자체를. 지금 우리가 휴가를 많이 갖고, 그러니까 지난달 말부터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달 초까지 아마 휴가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 그거랑 아마 장세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나 그런 어떤 큰 손들이 지금 시장에서 손을 떼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힘 있는 장세가 펼쳐지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얼마 전에 들어갔었던 코인이 있거든요. 알트코인 중에 시총 높은 거. 그거는 제가 이제 상황을 봐서 만약에 이 사람 어느 정도 올라가면 1,800달러 구간이면 그것도 원화로 환산했을 땐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저는 그거는 조금 많이 익절을 일단 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골드하고 실버 가격인데 아침에 제가 이거 캡처를 한 거예요. 골드 가격이 오르긴 올랐어. 근데 다시 조정 장세 있어가지고 1,441달러, 그리고 은 가격이 16달러 18센트.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어저께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US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는 것 같이 하다가 다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에나는 아마 강세를 띠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100에 관해서, 인덱스에 관해서 추종하는 어떤 그 추세 선을 누군가 그려가지고 예상에 관해서 그려놨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번 연도 말까지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중간에
약간의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썩 좋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연도 말까지는. 그래서 그 여파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베네핏을 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지켜볼 일이긴 해요. 어쨌든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은 자금들이 어차피 어디론가 떠돌다가 분명히 잠시라도 머물러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미중 무역 갈등이 조금 더 크게 재발할 경우. 그래서 9월 달까지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자, 이거는 일본에서 2차 보복을 시행했다. 미국이 중재가 이 라운드 나설까. 폼페이오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한일 갈등이 완전히 일단락 됐다기보다는 저는 이것도 시간 끌기로 또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북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에서 결정적으로 제가 봤을 땐 중간에 분명히 나설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어제 영상하고 이제 곁들어가지고 그래서 8월 21일인가 그때 실질적인 액션을 이제 취하는 거고 그 전에 만약에 미국에서 강하게 어떤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중재자로 확실히 나서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고 있는 한일 갈등 같은 경우는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해요. 아직까지도. 이거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재점화 우려한다. 중국이 즉각 항전 의지를 밝힌다. 모건 스탠리가 9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바닥칠 것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이 내용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규모란 표현을 쓴 것은 이후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25% 올릴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 격화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모를까요? 중국의 시진핑이 그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 두 국가가 지금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됐든 현물 경제가 됐든 전 세계 통화가 됐든 엎치락 뒤치락 거리면서 별로 썩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저는 그걸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UBS 글로벌 자산운용 수석 투자 책임자는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는 기업들의 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만약 기업들이 고용을 줄인다면 경기 침체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차트를 누가 그린 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 같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되게 극악으로 안 좋게 치달을 가능성도 되게 향후 되게 높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서 10%의 대중국 추가 관세가 25%로 인상된 뒤 6개월가량 유지될 경우 9개월 이내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경기 침체가 아직까지는 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아마 훨씬 더 힘들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부동산이 됐든 주식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현재가 저는 극악이라고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워스트 오브 워스트.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시간이 점점 늦춰지긴 하지만. 자,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가 되게 어떻게 보면 둠스데이 쪽으로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떤 그 경향으로 흘러가는데 거기다가 더 안 좋은 게 있는데 칠레가 태평양 연안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 대통령 연설 중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근 아르헨티나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으나 피해 보고가 없었다. 불의 골이잖아요. 여기 남미죠, 남미. 그러니까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사태가 6.3인가 6.4가 터졌죠. 자, 그러면 칠레에서 이 얘기가 또 터졌다. 그 얘기는 뭘 뜻할까요? 거기다가 더 웃긴 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규모 7.0의 지진, 쓰나미 경보가 일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도네시아 쪽도 마찬가지야. 불의 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보다 작년보다 이런 뉴스가 더 빈번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진짜 머지않은 시간 내에 5년 이내에 큰 지진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일본이라는 국가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미국의 서부권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국도 지진에서 예외는 아니다. 경주, 포항, 우리 한국 한반도를 봤을 때 남동쪽,
남동 쪽 그쪽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마지막에 이제 결론은 개인의 판단이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현실적으로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든 부정적으로 흘러가든 미중 무역 갈등, 한일 갈등, 여기다가 지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져가지고 암호화폐 장세가 지리하긴 해. 사실 알고 보면 그죠? 비트코인만 올라봐야 찔끔찔끔 올라가고 많이 오르면 좋죠. 근데 거기다가 알트코인하고 같이 올라가주면 더 좋죠. 우리는 알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보시고 뭐 당분간 아까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상승에 그쳐가지고 그게 이번 달 중순까지 갈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현금화를 만약에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알트코인에서 익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익절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구간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켜봤다가 이번 주말에 어떻게 비트코인이 꺾이는지 봐서 중간 값에 들어갔었던 알트코인은 좀 익절을 어느 정도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따가 저녁 때 또 한번 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한 이틀을 봐야죠. 한 일요일 날까지. 그래서 이따가 괜찮은 뉴스가 또 있으면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너무 암호화폐 장세만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사람이 더 침울해지고 힘들어지고 힘만 빠지고 하니까 오르지 않는 코인 계속 내 자신이 계속 봐봐야 그렇다고 코인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지진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얘기가 길어지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만 이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저는 솔직히 막 많은 돈을 벌고 막 이런 거에 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욕심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힐튼 호텔을 6개월 동안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면은 그 디너 그러니까 그 저녁 코스 요리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뷔페 코너도 있고 그런 데가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아. 근데 제가 제 돈 내고 간 건 아닌데 그 사람도 그 페이를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자기 돈 주고 페이를 한 건 아니지만 회사 돈을 주긴 한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계속해서 이제 얻어먹긴 했죠. 근데 그것도 계속 이제 뭐 좋은 것도 일주일, 2주일, 3주일이지 시간이 이렇게 장기간 되면 나중에 그게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싸구려 분식집에 가서 라면을 하나 먹는 거나 거기 가서 뭐 많은 뭐 맛있는 뭐 뷔페거리를 먹는 거나 어차피 배 들어가는 건 똑같다는 생각이 되게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똥차 타다가 비싼 차 타면 한 달은 기뻐. 한 달은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막 어깨에 힘들어가. 근데 그 이후에는 똑같다는 거죠. 어차피 네 바퀴 굴러가는 어차피 자동차라는 그냥 물건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치중해서 우리가 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지진이라는 어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서 길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얼마나 버냐도 중요한데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어떻게 사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론 요즘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끝으로 드렸는데 이따가 또다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